자, 오늘은 고3 학생들 중에서 1등급 중반대 학생들을 위한 자료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등급 중반이라 하면 상당히 내신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죠. 하지만 이번 예측할 수 없는 입시 환경에서 가장 커다란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점수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1등급 중반 1.5등급에서 한 1.8등급, 9등까지 학생들은 중앙대, 경희대, 서울시립대, 한국외대 요 라인에서 일단 교과로 일단 라인을 잡고 여기에 합당한 최저를 맞춰주면 과를 골라서 쓰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서류적인 부분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 교과는 그렇게 하면 되고요. 여기서 최저를 맞추냐 못 맞추냐에 따라서 대학 레벨이 위로 아래로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중앙대, 경희대, 서울시립대, 한국외대 4개 대학들 중심으로 해서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커다란 차이가 없는데 중앙, 경희, 서울시립대 모두 다 학교장 추천 전형을 운영하는데 이름이 중앙대는 지역균형, 경희도 지역균형, 서울시립대 지역균형 선발, 한국외대는 학교장 추천 전형입니다. 자, 전형 방법은 중앙대는 학생부 100인데 비교과 출결이 10% 들어가고요. 경희대는 이 교과 서류, 아까 제가 서두에 말했지만 서류에 대한 부담 말씀드렸는데 경희대가 있었네요. 경희대는 서류에 대한 부담이 조금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플러스의 요소라기보다는 마이너스의 요소입니다. 내신은 안 좋은데 이른바 세특이 좋다고 해서 떨어질 사람이 붙는다는 개념보다는 내신이 좋은데 서류가 약하기 때문에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돼서 아무리 교과 전형이지만 학종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무튼 학교생활 충실을 통해서 여러분 세특 중심으로 해서 교과 성적 상황 그 부분은 잘 여러분들 준비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시립대 교과 100, 외대 교과 100입니다. 추천 인원은 중앙대 20명, 재수생까지 포함되고요. 경희대는 재학생만 뽑는데 5%, 200명이라면 3학년 기준 200명이라면 10명까지 된다는 얘기고요. 서울시립대도 10명, 재수생까지 포함되어 있고 외대도 20명인데 이건 캠퍼스별이기 때문에 서울 10명, 그 다음에 용인에 있는 글로컬 10명 이렇게 보면 됩니다. 글로벌 대학, 글로벌. 자, 그리고 반영교과는 뭐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국수, 영사, 과 전과목, 그러니까 문과, 이과 다 통틀어서 사회과학을 다 같이 본다는 얘기고요. 중앙대 같은 경우는 경희대 같은 경우는 인문은 국영수, 사, 한국사, 자유는 국영수, 과, 사회과목을 안 넣고요. 그 다음에 내신이 등급이 나오는 공통 일반 과목 80%에다가 등급이 나오지 않는 진로 선택 과목 20% 이렇게 반영을 하고요. 서울시립대는 전 과목을 반영하는데 공통 90 마찬가지죠. 등급이 나는 공통 90에다가 진로 선택 과목 10% 이렇게 반영한다는 얘기고 외대는 여전히 그 과목마다 반영 비율을 하는 몇 안 되는 대학 중에 하나이고 또 원점수와 또 등급 점수 중에 잘 나오는 걸 고르기 때문에 참 외대는 계산하기가 참 어려워서 점수를 가지고 뭔가 말하기가 참 어려운 대학입니다. 아무튼 비슷한 레벨들이고 인원을 봤을 때는 중앙대는 500명, 전년보다 4명이 줄었고요. 경희대는 578명, 시립대는 194명으로 전년 대비 36명이 줄었고 외대는 369명인데 이건 서울 용인 다 포함이고 서울에 있는 캠퍼스만 봤을 때는 195명을 뽑는다. 수능 최저가 중앙대는 성합 7, 한국사는 4등급 이내, 경희대는 2합 5인데 올해 바뀐 게 경희대는 탐구가 2과목 평균으로 바뀌었습니다. 전년까지는 한 과목이었기 때문에 요 라인에서 경희대가 제일 만만했는데 이제는 탐구가 2과목. 근데 보통 영어 하나, 탐구 하나 그래서 가볍게 경희대를 최저를 맞춰놓고 봤는데 올해는 탐구가 2과목이기 때문에 조금은 변수가 생길 것 같고요. 서울시립대도 3합 7이고요. 외대는 2합 4, 한국사는 4등급 이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특히 중앙대 같은 경우는 작년도 2014학년도부터 영어 2등급은 1등급으로 바꿔주겠다. 그래서 어떤 변화가 있을까 봤는데 내신에 대해서 뭐 그렇게 엄청난 변화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일부 학부에서 지역균형에서는 학부로 뽑기 때문에 약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저희 학교 지원했던 아이들만 놓고 보면 전과목 기준 1.65등급, 1등급 중반의 학생들이죠. 중앙대 기준은 1.58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경희대는 1.63이고 시립대는 1.65
외대는 1.21입니다. 계산이 참 어렵지만 아무튼 이 친구는 중앙대를 썼는데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불합격이었어요. 자연과학대학을 썼는데 떨어졌습니다. 물론 2013학년도 입시 결과는 1.7인가 1.8까지 나왔기 때문에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 중앙대에서 정확한 데이터는 아직 발표하지 않았지만 대입 상담 프로그램 통해서 보니까 거의 1.5등급에서 끊기지 않았나. 그러니까 아깝게 떨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최저는 맞췄는데 떨어졌고요. 경희대나 시립대나 외대는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뭐 외대야 이 친구는 자연과학대이니까 외대야 뭐 쓸 거가 없다 치더라도 시립대와 경희대 중에서 이렇게 과만 특히 시립대 같은 경우는 과를 골랐으면 충분히 붙었을 텐데 희망하는 과가 없었기 때문에 지원하지 않았고요. 경희대 같은 경우도 자연과학이니까 관련된 뭐 그런 순수 과학에 쓰면 그래도 붙을 수 있었겠다. 올해 경희대 지금 홈페이지 입시 결과 나왔기 때문에 붙을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건 이 친구는 중앙대에 써서 떨어졌고 좀 재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6등급 전과목 기준 1.56등급 맞았던 친구가 중앙대 기준 1.53, 경희대 1.51, 시립대 1.56, 외대 1.19입니다. 이 학생은 인문 쪽 학생인데 그런데 경희대만 썼습니다. 그런데 경희대 1.51등급 맞았는데 불합격했어요. 그런데 경희대 합격자 나온 결과를 봤더니 경제학과 같은 경우가 평균이 1.7입니다. 그리고 50% 컷과 70% 컷을 놓고 보면 더 뒤로 밀려 있는데 그런데 이 친구는 경희대 기준으로 내신이 충분히 됨에도 불구하고 떨어졌습니다. 이유는 수능 최저입니다. 학교마다 상황이 다르고 또 그 학교에 있는 학생들 상황이 다를 수 있겠지만 1.5등급 정도 맞는 학생이면 반에서 1등 못해도 2등 안에 드는 전교 단위로 했을 때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는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또 수능에 대한 준비가 철저히 돼 있지 않으면 전년 기준으로 2합 5라는 초지도 못 맞춥니다. 2합 5가 안 되면 3합 7도 안 되죠. 그죠? 2합 4도 어렵고요. 아무튼 이 라인에서 경희대가 그나마 만만히 썼는데 충분히 수능 내신은 붙을 만한 자격이 있지만 떨어졌습니다. 초지가 안 돼서. 그러니까 요 구간의 친구들한테 올해 가장 걱정해야 될 상황이 이런 상황입니다. 재수생들, 졸업생들의 어마어마한 유입들, 또 그 재수생들이 또 말 그대로 의대를 지원하기 위해서 목표하는 그런 학생들이라면 요 구간대 학생들이 가뜩이나 수능 최저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더 열심히 잘 준비하셔야 되고요. 물론 서류 때문에 떨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친구는 철저하게 또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경제 관련된 부분을 준비했기 때문에 서류적인 부분에서 뭐 마이너스 당할 요소보다는 솔직히 수능 최저에서 떨어졌고요. 또 1.59등급 전과목 기준 1.5등급을 맞았던 친구는 중앙대, 경희대, 시립대 기준 이렇게 점수가 나오는데 1.5등급 경희대 기준 1.5등급으로 합격했습니다. 유전생명공학과를 썼는데 뭐 경희대 내에서도 비록 수원에 캠퍼스가 있지만 상당히 매력 있는 학과이죠. 50% 기준이 1.57이었고 70% 컷이 1.61이었습니다. 추가 합격했는데 이 친구 최저가 당연히 맞췄고요. 아마 중앙대나 시립대나 이렇게 썼어도 충분히 붙었을 것 같은데 경희대만 지원해서 아무튼 경희대 붙었고요. 또 1.86 등급 학생 전과목 기준 1.86인데 요 있는 학생들 대비해서 내신은 가장 안 좋을 수 있는데 물론 1.86 되게 그래도 잘하는 학생이죠. 물론 이 학생도 학급의 1등이었던 학생이었는데 중앙대 기준 1.68, 경희대 1.82, 시립대 1.85, 외대 기준 1.25인데 이 친구는 중앙대도 교과로 썼고 그 다음에 시립대도 교과로 썼습니다. 경희대는 쓰지 않았고요. 자, 3합 7이라고 하는 그 어려운 수능 최저를 당당히 맞춰서 공공인재 학부 붙었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립대는 행정학과 붙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희망하는 과 중심으로 이렇게 갔고요. 또 참고로 성균관대학교도 붙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종합에 대한 준비보다는 철저하게 이 내신 기반으로 해서 수능 공부 열심히 해서 3합 7을 맞춰 놓으니까 이렇게 붙었고요. 성균관대도 마찬가지고 경희대는 쓰진 않았지만 경희대도 충분히 최저를 맞췄겠죠. 3합 7이니까 3합 7을 맞췄으니 2합 5 정도도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기준이었겠죠. 희망하는 과 있었겠지만 아무튼 중복되니 중앙대하고 서울시립대 정도만 쓰고
그다음에 성균관대는 뭐 다른 과긴 하지만 쓰고 여러 개를 교과 전형만 붙었습니다. 만약에 이 친구가 수능 시즌을 못 맞췄으면 다 날라갔겠죠. 그리고 학생부 종합 준비를 철저히 안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입시를 망할 수도 있는데 어찌됐건 위에 있는 친구들 대비해서 내신이 좀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철저하게 수능 공부해서 든든하게 최저를 맞춰 놓으니 합격의 영광도 있었고 게다가 본인 1등급 중급대 점수 대비해서 불리한 대학은 과감하게 과를 바꿔서 붙는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자, 이 학교들의 종합전형은 종합전형을 두 개 운영하는 대학들도 있고 하나만 운영하는 대학이 있는데 경희대만 하나의 종합전형 운영하고 나머지는 다 두 개씩 운영하는데 올해 중앙대는 엄청난 변화가 있습니다. 전년도에 탐구형 인재 전형 그리고 융합형 인재 전형 이전에 다빈치 전형이니 뭐 융합형 전형이 했던 그런 건데 전년도에 이 두 전형을 아예 맞바꿨습니다. 전년도 기준으로 탐구형 인재는 서류 100으로만 뽑았던 전형인데 올해는 탐구형으로 그 운영했던 학과들을 다 융합형으로 바꾸고 또 반대로 융합형으로 운영했던 대학들을 다 탐구형으로 바꿨습니다. 즉 면접이 없던 전형 과를 면접을 넣고 면접이 있는 데를 면접을 없애고 이런 어떤 변화들을 가졌습니다. 자, 그래서 중앙대는 정말로 면밀하게 이번에 한번 봐야 되고 또 나쁘게 얘기하면 전년도의 결과치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전년도에 탐구형 인재 전형의 결과는 서류 100의 결과인데 올해는 면접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또 서류평가 요소는 진로 역량, 학업 역량, 공통 역량 또 뭐 이런 영향을 쓰는데 어쨌든 면접을 처음 실시하는 개념이고 그다음에 경희대 같은 경우는 네오르네상스 3배에서 뽑은 다음에 면접 30% 보는 개념 상당히 많이 뽑죠.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통 역량을 보는데 주로 진로 역량이 가장 높게 보고요. 면접은 인성과 전공 적합성 본다 이렇게 돼 있고 시립대 같은 경우는 학종 1이 면접형이고 학종 2가 서류형인데 올해 시립대도 변화를 좀 줬죠. 일단은 면접형에서 면접이 전년 대비해서 10% 증가했습니다. 작년에는 6대 4였는데 올해는 5대 5 면접에 대한 비중이 더 늘렸고요. 그 다음에 이름은 약간 다르지만 잠재 역량에 해당하는 게 다른 대학에서 말하는 진로 역량이고 사회 역량이 공동체 역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외대는 마찬가지로 면접형과 그 다음에 서류형이 이렇게 있습니다. 면접형은 당연히 면접이 있는 거고 서류형은 서류만 보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각 대학마다 서류형으로 뽑힌 그 점수대가 좀 더 높게 나오는 학업력이 높게 보는 경향이 있어서 높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뭐 과마다 약간 다를 수 있고 또 대학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면밀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특히나 중앙대 올해는 중앙대를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 2.19의 내신을 가진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는 교과 개념을 놓고 보면 중앙대는 2.12등급이 나오고 경희대는 2.25 시립대는 2.18이고 외대 기준 1.61이 나오는 학생인데 당연히 이 친구는 교과로 쓰면 아마 붙을 과가 없었을 겁니다. 게다가 최저가 안 나왔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외대 면접형 전형에 영어 교육과를 당당하게 종합전형으로 합격을 해냈습니다. 이게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종합전형을 준비하라고 말하는 이유죠. 물론 내신을 외대 갈 만한 내신을 만큼 성적이 올라가면 되는데 여러분 3학년 1학기 때 그만한 성적 그러니까 2학년 때까지 2.2등 초반대 성적을 1등급 중반까지 올리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1등급 올린다는 게. 그리고 수능 최저 부분도 참 맞추기 어려운 부분인데 아무리 내신이 있는다 하더라도 외대 기준으로 2합 4를 맞춰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3년간 열심히 학교 생활했기 때문에 영어 교육과를 잘 다니고 있고요. 또 2.79등급에 해당하는 학생은 자, 교과 전형 기준 놓고 봤을 때 중앙대는 2.61, 경희대는 2.82, 시립대는 2.78, 외대는 2.12가 나오는 학생인데 이 친구도 당연히 교과 전형 썼으면 붙는 과가 하나도 없었을 겁니다. 게다가 최저는 말도 안 되게 수능 뭐 정말 4, 5등급 나오는 이런 친구인데 이 친구도 3년간 관광 경영 쪽, 특히나 호텔 이런 쪽으로 정말 관심 갖고 한 의무만 봤던 학생인데 당당하게 경희대학교 하스피텔리티 경영학과를 붙었습니다. 그래서 교과 전형으로는 정말 꿈도 꿀 수 없는 그 대학을 종합으로 당당히 붙었고요. 또 재밌는 건 경기권에 있는 대학에 종합 전형은 떨어졌는데 경희대는 붙었고요. 아무튼 이런 철저한 훈련과 준비 또 이런 것들이 또 엄청난 또 기적 같은 일들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 선생님들은
종합으로 아이들을 끝까지 준비시킬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지도할 때 여러분들 한번 믿고 따라와 주면 여러분들의 결과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3학년들 시간 어떻게 잘 보내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희대만 종합을 하나 운영하고 중앙대, 시립대, 외대는 또 전형을 또 하나 운영하는데 이제 서류백입니다. CA 융합형 인재는 전년도에 면접이 있던 전형인데 작년 탐구형 같이 이번에는 서류백으로만 합니다. 그러니까 두 전형이 완전히 통째로 바뀌었다고 보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의 그 전년도의 데이터의 결과치는 별 의미가 없어져 버렸다. 시립대는 투 전형이 서류형인데 서류벽으로 뽑는데 올해는 수능 최저를 서울시립대에서 종합인데 최저가 들어가 있습니다. 2합 5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대는 마찬가지로 서류형, 서류 100으로 뽑는 이 전형들이 있다라는 거. 전체는 502명인데 서울에 있는 대학만 놓고 보면 235명 뽑는다. 자, 그래서 자, 선생님이 서두에 말했죠. 1등급대 중반대 학생들의 이제 수시 지원 라인들을 보는데 1.5에서 한 1.7 정도의 내신을 가진 학생들의 기본적으로 중앙대, 경희대, 시립대, 외대 정도는 교과로 붙어야 됩니다. 경희대만 서류 평가가 있기 때문에 정말로 아무 짓도 안 하고 내신만 공부한 친구가 아니라면 요 라인에서 기본적으로 교과에서 하나 정도는 붙어야 됩니다. 근데 기본 전제가 수능 최저가 맞춰줘야 돼요. 예전에는 경희대가 2합 5로 가장 만만했는데 올해는 이 2합 5에서 탐구가 두 과목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수능 공부에 좀 집중도 해야 되고요. 외대는 2합 4입니다. 그런데 외대는 대학의 성격에 맞게끔 과가 그렇게 다양하지 않다 보니까 결국은 중앙대, 경희대, 시립대 안에서 하나 쇼부를 봐야 되고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최저가 안 되면 여러분도 어쩔 수 없이 뒤로 밀립니다. 국민대나 숭실대나 세종대 요 라인, 뭐 건대, 동대도 있는데 여기는 워낙 또 서류평가 이런 서류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불안해서 많이 못 쓰고요. 뭐 경희대, 건대 뭐 요 라인들을 여러분들이 다 쓰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중앙대, 경희대, 시립대를 쓸 수 있는 충분한 내신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능 최저가 안 되면 여러분들 그걸 다 원서 쓸 때 건대 이후로 밀릴 수 있다라는 사실. 또 한편으로 또 여기 내신 때 있는 학생들이 또 생기한 생활기록부를 정말로 여러분들 3년간의 학교 생활에 대한 충실함을 보여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탐구력을 보여주고 학교 생활 정말 열심히 했다라고 하는 그 열정을 보여주면 기본적으로 교과서 쓰고 또 종합으로도 이 라인을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유가 있으면 여기서 한 레벨 올려서 종합 전형을 쓸 수 있는 대학들이 나오죠. 높게는 뭐 여기서 감히 서울대 일반 전형도 쓸 수 있고요. 이 정도 내신을 가지고 충분히. 그리고 뭐 연고대 이런 경우 또 수능 최저가 있기 때문에 최저 때문에 쓰는 건 좀 연고대는 불리한다 치면 그 다음부터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 요 라인들 종합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시도해 볼 수 있고 또 금방 얘기했지만 그 최저에 대한 부담이 있으면 요 라인대에서 종합도 같이 쓸 수 있고요. 그리고 한 레벨 낮춰서 건동홍 이 라인들까지 여러분 종합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조건 선택에 집중한다고 나는 내신만 공부할 거야. 또 나는 수능 최저만 할 거야. 아니면 또 반대로 나는 생기부를 채울 거야. 이렇게만 하시면 안 되고요. 요 라인에 있는 친구들은 1.5에서 1.8, 1.9에 해당하는 이 친구들은 되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낼 수밖에 없어요. 내신 포기할 수 없잖아요. 기말고사까지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수능 최저 3합 7입니다. 중앙대, 시립대 3합 7이고요. 경희대 2합 5 탐구 두 과목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특히나 6월 4일인가요? 있는 6월 모평에서 여러분들 실력 발휘하셔야 됩니다. 그때 결과치가 안 나온다고 컨디션 탓하면 안 되고 아직 뭔가가 안 됐다고 말하면 안 되고요. 6월달에 일단 맞춰놓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뒷 일정들을 좀 고려하셔야 됩니다. 작년에 요 라인에 있는 친구들 중에서 정말 입시로서 정말로 대박이라고 칭할 수 있을 만큼 결과 잘 나온 친구도 있지만 또 수능의 영향이기 때문에 최저를 못 맞춰서 되게 낙심한 친구들도 분명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실수 여러분들 하지 않도록 수능 공부 정말 열심히 하시고요. 일단은 내신이 좋습니다. 여러분들 내신이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내신이기 때문에 이 내신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입시 성과를 꼭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서운 2025학년이 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장점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입시 결과가 나오면 다시 한번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